제1장 호수의 비밀 안동의 외딴 시골 풍경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습한 호수 냄새와 뒤틀린 나무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함께 실어 나르며 밤은 마을 위에 짙은 베일처럼 드리워졌고 강지현은 불안한 잠에서 깨어났다. 이상한 불편함이 그녀의 가슴에 퍼졌고 깊은 본능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침대에 앉아 호흡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때 그녀는 들었다. 호수에서 오는 것 같은 물이 출렁이는 먼 소리, 불규칙한 첨벙거림. 그 소리가 다시 들렸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휘저었다. 심장이 빨라진 채 그녀는 침대 옆에 손전등을 집어들고 부츠를 신고 새벽의 날카로운 추위 속으로 나갔다. 안개가 젖은 땅 위로 모여들었고 미풍에 춤추는 형태를 만들었다. 호수는 오두막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었고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다. 다가가면서 지현은 물이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손전등을 들어 올리자 떨리는 빛이 충격적인 광경을 드러냈다. 짙은 진흙 한가운데서 한 마리의 말이 수면 위에 머물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의 발은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절망적인 싸움에서 미끄러지고 있었다. 그의 떨리는 몸은 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로 덮여 있었다. 지현은 깨달으며 숨을 멈췄다. 거머리였다. 수십 마리가 동물의 피부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으며 몸을 뒤틀고 있었다. 말의 고뇌는 분명했다. 그것은 숨을 헐떡였고 야생의 눈빛은 공포와 탈진 사이에 갇혀 있었다. 망설임 없이 지현은 호숫가로 달려갔고 진흙투성이 땅이 발 아래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꺼내야 했다. 주변을 살펴보던 그녀는 나무 기둥에 묶인 오래된 밧줄을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그것을 말의 목에 던지고 온 힘을 다해 당겼다. 동물은 거칠게 숨을 내쉬며 몸부림쳤고 거의 더 깊이 가라앉을 뻔했다. 마지막 합동 노력으로 그는 밖으로 기어나와 젖은 땅에 무겁게 쓰러졌다. 지현도 함께 쓰러져 헐떡이며 긴장으로 근육이 아픈 것을 느꼈다. 위를 올려다 보았을 때 차가운 전율이 그녀의 등을 타고 올라왔다. 마을로 이어지는 오솔길에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한 실루엣이 그녀를 관찰하며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바람이 긴 코트의 천을 살짝 흔들었고 모자의 챙이 그 인물의 얼굴을 가렸다. 잠시 동안 지현은 얼어붙었다. 그리고 눈을 깜빡였을 때 다시 보니 그 낯선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말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했다. 어렵게 지현은 그가 일어나도록 도와 마구간으로 데려갔다. 새벽이 될 무렵 마을의 수의사인 최성민이 그를 검사하러 왔다. 상처는 전날 밤에 보였던 것보다 더 심각했다. 오래된 흉터들이 동물의 등을 가로질러 교차했고 일부 뒤틀린 자국은 화상처럼 보였다. 성민이 그의 목을 손으로 쓸었을 때 그는 눈썹을 찌푸렸다. 피부 아래에는 작은 금속 조각이 박혀 있었다. 그것을 제거했을 때 그 발견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탄환이었다.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지만 지현이 주목한 것은 침묵이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대화는 멈췄고 걱정스러운 시선이 그녀의 발걸음을 따랐다. 사람들은 말에서 발견된 것에 놀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그녀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확인은 김미영의 식료품점에서 일어난 일을 언급했을 때 왔다. 시간에 의해 얼굴이 각인된 여성 고객 중 한 명이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으로 목소리를 낮추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장태원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구도 감히 그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마을의 가장 오래된 주민 중 한 명인 오대정이 나중에 망설이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오래되고 시간에 의해 다른 일기장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몇 달 전에 실종된 장태원의 농장 일꾼인 박동현의 것이었다. 마을은 그의 실종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페이지를 넘기며
지현은 수수께끼 같은 메모를 발견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다. 불안은 커져갔다. 그날 밤 마구간 주변에 발자국이 나타났고 전날의 흔적 위에 겹쳐졌다. 누군가가 돌아왔다. 그녀가 자는 동안 그녀는 관찰당했다. 다음 날 한 이방인이 마을에 나타나 실종된 말에 대해 질문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그의 표정은 해석할 수 없었다. 지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제2장 숨겨진 진실 esta historia te interesó no olvides suscribirte a nuestro canal y dar like. Dinos de qué ciudad nos estás viendo. Seguimos. 지현의 조사는 그녀를 장태원의 농장으로 이끌었다. 버려진 헛간의 잔해 사이에서 그녀는 부분적으로 파괴된 잠긴 금고를 발견했는데 마치 누군가가 이미 그것을 억지로 열려고 시도한 것처럼 보였다. 그 근처에는 나무들이 불에 타 있었고 그루터기에는 최근의 화재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성민은 잔해를 분석하고 나무가 의도적으로 탄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무엇을 지우려고 했던 것일까? 그들은 증거를 경찰서로 가져가기로 결정했지만 도중에 누군가가 그들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동차의 라디오가 잡음을 내기 시작했고 어두운 트럭의 전조등이 백미러에 나타났다. 추격이 시작됐다. 한 발의 총성이 뒷유리를 깨뜨렸다. 지현은 그들을 따돌리려고 흙길로 급하게 방향을 틀었다. 급한 커브 후에 추격자들은 통제력을 잃었지만 위험의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의 문 앞에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말의 편자 조각과 서명 없는 쪽지가 있었다. 지금 그만두세요. 메시지는 명확했다. 만약 계속한다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물러서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지현은 도시 기록 보관소로 향했다. 그녀는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며 최근 몇 년 동안 안동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었다. 먼지투성이 문서 더미 속에서 그녀는 박동현의 이름이 기재된 고용 기록을 발견했다. 그는 10년 동안 장태원의 농장에서 일해왔지만 6개월 전에 갑자기 그의 고용이 종료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이었지만 이것은 실종과 잘 맞지 않았다. 기록 보관소를 떠나면서 지현은 어떤 차가 그녀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같은 어두운 트럭이었다. 그녀를 놀라게 한 추격자와 같은 것이었다. 공포에 사로잡힌 채 그녀는 시장에 붐비는 골목으로 달려갔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 얼굴 없는 추적자의 이미지는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날 밤 성민은 마을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러 갔다. 지현이 혼자 남아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여는 것을 망설였지만 그녀는 방문자가 미영인 것을 보고 안도했다. 그러나 미영의 표정은 불안했다.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미영이 속삭였다. 장태원에 대해서요. 지현은 불안하게 미영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미영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았다. 그들이 앉자마자 미영은 도용한 서류 묶음을 꺼냈다. 저는 마을 의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이것들은 장태원의 재산과 그가 몰래 매입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 기록이에요. 그는 마을 전체를 통제하려고 해요. 문서들을 넘기면서 지현은 장태원이 안동 주변의 토지, 특히 물 근처의 부동산을 체계적으로 구매해왔다는 것을 발견했다. 모든 것은 큰 그림의 일부인 것 같았지만 핵심 조각이 빠져 있었다. 왜 그가 그렇게 많은 땅을 원하는지 알아요? 지현이 물었다. 미영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댐이에요. 정부는 안동 근처에 새로운 댐을 건설할 계획이에요. 그게 승인되면 장태원의 모든 부동산은 가치가 수배가 될 거예요. 그는 이 계획을 몇 년 동안 알고 있었어요.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박동현은 지현이 물었다.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올라오며 미영은 목소리를 더 낮추었다. 그는 장태원의 부하였어요.
그의 더러운 일을 처리했죠. 하지만 그는 양심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는 거절했어요. 그는 장태원이 댐 공사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목격했고 이에 대해 당국에 얘기하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래서 그는 실종되었군요. 지현이 중얼거렸다. 그게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미영이 대답했다. 진실은 더 복잡해요. 박동현은 장태원에 대한 증거를, 그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숨겼어요. 그게 말이 아는 비밀이에요. 지현은 혼란스러웠다. 말이요? 그것이 어떻게 관련이 있죠? 그 말은 박동현의 것이었어요. 미영이 설명했다. 그는 그 동물을 매우 사랑했어요. 그리고 장태원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냈을 때 증거를 찾기 위해 박동현을 고문했어요. 갑자기 말의 흉터, 화상 자국, 총알 자국이 의미가 있었다. 장태원은 말을 박동현으로 이끌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했고 말은 도망쳤다. 박동현은 살아있나요? 지현이 물었다. 그녀의 입이 갑자기 마르며 미영은 부정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그가 가지고 있던 증거가 여전히 밖에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장태원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충분히 두려워하고 있어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있어요. 지현이 대답하기 전에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오두막을 뒤흔들었다. 누군가가 창문을 깨뜨렸다. 지현은 미영을 끌어당겼고 그들은 테이블 아래로 숨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제3장 진실을 향한 추격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고 지현과 미영은 테이블 밑에서 움츠리고 있었다. 다음 순간 도리방 한가운데로 날아들었다. 그 주위에는 종이 쪽지가 감겨 있었다. 지현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다. 떠나라. 아니면 다음 것은 돌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미영이 속삭였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해졌다. 그들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면 나도 위험해요. 지현은 빠르게 생각했다. 성민의 진료소로 가요. 그곳은 안전할 거예요. 내 차는 뒤편에 있어요. 그들은 낮은 자세로 움직여 뒷문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밤의 어둠 속에서 지현은 바깥의 사람들의 실루엣을 볼 수 있었다. 최소한 2명이 오두막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다. 이쪽으로 지현이 속삭였다. 미영의 손을 꽉 잡으며. 그들은 뒷마당 넘어 숲으로 빠져나갔다. 그들 뒤에서 고함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숲속으로 달려들어갔다. 가지들이 그들의 얼굴을 핥히고 발밑에 뿌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뜨리려 했다. 지현의 심장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쿵쾅거렸고 아드레날린이 그녀의 정맥을 통해 맥동했다. 그녀는 절대 이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상상한 적이 없었다. 그저 한 마리의 말을 구했을 뿐인데 이제 그녀의 인생은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쫓고 있어요. 미영이 헐떡거렸다. 지현은 뒤를 돌아보았고 손전등 불빛이 나무 사이로 춤추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추격자들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계속 움직여요. 지현이 촉구했다. 마을로 가면 안 돼요. 그들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 건가요? 미영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졌다. 지현은 한순간 망설였다. 박동현의 은신처요. 그의 일기장에 단서가 있었어요. 그는 호수 반대편에 오두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곳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밤새도록 걸었다. 숲과 들판을 통과하며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별을 따라갔다. 새벽이 지평선을 물들일 때쯤 그들은 호수의 반대편 숨겨진 작은 만에 도착했다. 오래된 낚시 오두막이 물 위로 튀어나온 바위 위에 서 있었다. 여기가 박동현이 자신의 비밀을 숨긴 곳이에요. 지현이 말했다.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다. 오두막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 같았다. 거미줄이 구석구석을 덮고 있었고 먼지가 낡은 가구를 뒤덮고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을 살폈다. 낡은 바닥이 그들의 무게 아래에서 삐걱거렸다.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아요? 미영이 물었다. 목소리를 낮추며. 지현은 고개를 흔들었다.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박동현은 장태원에 대한 증거를 숨겼다고 했죠. 어떤 것이든 이상한 것을 찾아요. 그들은 오두막을 샅샅이 뒤졌다. 서랍을 열고 바닥 판자를 확인하고 벽을 두드려 보았다. 1시간 후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지현은 좌절감을 느끼며 낡은 의자에 앉았다. 여기 있어야 해요. 일기장에는 그가 호수 건너편에 진실을 숨겼다고 써 있었어요. 미영은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박동현과 그의 말의 사진이었다. 그는 정말 그 말을 사랑했나 봐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갑자기 지현의 눈이 번쩍였다. 사진, 말, 기다려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배경에는 호수와 그들이 지금 있는 오두막이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다. 사진 속 오두막 옆에 보트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왔을 때 보트가 없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깨달음이 찾아왔다. 물 아래 미영이 속삭였다. 두 여성은 오두막 밖으로 달려나가 호숫가로 내려갔다. 지현은 얕은 물로 들어가 주변을 살폈다. 곧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물속에 가라앉은 오래된 어부 보트의 윤곽이었다. 여기 있어요, 지현이 외쳤다. 물이 차가웠고 진흙이 그들의 발에 달라붙었지만 그들은 단호했다. 함께 그들은 부분적으로 가라앉은 보트를 끌어당겼다. 그것은 무거웠지만 아드레날린과 결정의 힘으로 그들은 그것을 해안으로 끌어당겼다. 보트 안에는 녹슨 도구들과 낡은 그물이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지현은 바닥에 느슨한 판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을 들어올렸고 아래에는 방수 컨테이너가 숨겨져 있었다. 손을 떨며 그녀는 컨테이너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서류들, USB 드라이브, 그리고 녹음기가 있었다. 맨 위에는 봉인된 편지가 있었고 봉투에는 진실이 밝혀질 경우라고 쓰여 있었다. 지현이 편지를 열려고 할 때 멀리서 모터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위를 올려다보았고 호수를 가로질러 그들을 향해 오는 보트를 보았다. 그들이 우리를 찾았어요. 미영이 숨을 헐떡였다. 지현은 빠르게 증거를 방수 가방에 집어넣었다. 숲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이것을 경찰서로 가져가야 해요. 그들이 숲 가장자리에 도달했을 때 보트는 이미 절반쯤 호수를 건너왔다. 지현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보트에 있는 남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장태원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그들이 찾은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장태원을 몰락시킬 수 있는 무언가였다. 이제 그들은 오직 그 증거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해야 했다. 하지만 안동까지는 먼 길이었고 그들 사이에는 장태원의 사람들이 가득했다. 제4장 폭로의 순간 지현과 미영은 숲속 깊이 달렸다. 그들의 뒤에서 장태원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방수 가방이 지현의 어깨에 무겁게 매달려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었다.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그것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맹세했다. 이쪽이에요. 미영이 속삭였다.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며. 제가 숲 속 지름길을 알아요. 마을 외곽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어요. 그들은 덤불을 헤치고 좁은 사슴길을 따라갔다. 숲이 점점 더 울창해지면서 추격자들의 소리가 멀어졌다. 그들은 잠시 멈춰 호흡을 고르게 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미영이 물었다. 우리는 경찰서로 곧장 갈 수 없어요. 장태원의 사람들이 그곳을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때 지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 화면을 보았다. 성민이었다. 지현 씨, 괜찮아요? 당신의 오두막에 갔는데 모든 것이 엉망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성민 씨 들어봐요. 우리에게 위험이 닥쳤어요. 미영과 나는 숨어 있어요.
우리는 장태원에 대한 증거를 찾았어요. 하지만 그의 사람들이 우리를 쫓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내가 가서 당신들을 데려올게요. 지현은 망설였다. 성민은 그녀의 친구였지만 지금은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아니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당신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안전한 장소가 필요해요. 증거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요. 내 사촌의 집은 어때요? 그는 도시에 있고 그의 집은 비어 있어요. 옛 방앗간 근처에요. 마을 북쪽으로요. 지현은 미영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우리는 그곳으로 갈게요. 하지만 혼자 와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요. 전화를 끊은 후 그들은 계속 이동했다. 1시간 후 그들은 오래된 반갓간에 도달했다. 그 뒤에는 작고 소박한 한옥이 있었다. 지현과 미영은 주위를 경계하며 살펴본 후 집으로 향했다. 안에 들어가자 그들은 마침내 안전하다고 느꼈다. 지현은 방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고 그 내용물을 꺼냈다. 서류들, USB 드라이브, 그리고 봉인된 편지.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지를 열었다. 친애하는 찾는 이에게 지현이 크게 읽기 시작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 이름은 박동현이고 나는 10년 동안 장태원의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그의 부정한 거래, 뇌물, 그리고 협박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부 관리들을 매수하여 댐 프로젝트 정보를 얻었고 마을 주민들을 위협하여 그들의 땅을 헐값에 팔도록 했습니다. 미영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을 받았다. 지현은 계속 읽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첨부된 USB 드라이브에는 장태원이 댐 건설 계약 입찰을 조작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자신의 건설 회사가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도록 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가 안전 규정을 우회하여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계획대로 된다면 그 댐은 위험할 것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지현은 미영을 바라보았다. 둘 다 충격에 빠져 있었다. 이건 단순한 토지 가격 인상이 아니에요. 장태원은 댐 자체를 건설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들은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장태원이 정부 관리들에게 보낸 뇌물의 영수증, 계약 입찰 조작에 대한 이메일, 그리고 안전검사관들에게 제공한 뇌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했다. 이것은 대규모 부패 스캔들이었다. USB 드라이브에는 더 많은 것이 있었다. 그들이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그들은 장태원이 관리들과 만나는 비밀 녹음을 발견했다. 그의 목소리는 명확했다. 안전 규정이 우리 이익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 허가를 위조해. 검사관들에게 돈을 줘. 어떤 방법으로든 이 댐이 건설되도록 해. 녹음기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다. 장태원이 동현을 위협하는 소리였다. 네가 이것에 대해 말하면 너는 영원히 침묵할 것이다. 장태원의 목소리가 으르렁거렸다. 누구도 너를 찾지 못할 거야.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귀를 막았다. 그는 동현을 해쳤어요. 지현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 증거는 장태원을 막기에 충분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올바른 관리들에게 전달해야 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여성은 얼어붙었다. 성민이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좋은 소식은 내가 서울에서 온 검사와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장태원의 영향력 밖에 있고 부패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요. 그녀가 지금 안동으로 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쁜 소식은 지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다. 성민은 창문 밖을 가리켰다. 장태원이 마을 전체에 사람들을 배치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장하고 있어요. 세 사람은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멀리서 그들은 손전등 불빛이 마을 주변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는 이 증거를 그 검색에 전달해야 해요. 지현이 말했다. 결의에 찬 목소리로. 그것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기회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미영이 물었다. 그들은 모든 출구를 막고 있어요. 지현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의 시선이 창문 밖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포착했다. 말이었다. 그녀가 호수에서 구한 그 말이 반각간 근처 울타리에 매여 있었다. 내게 계획이 있어요. 지현이 말했다.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하지만 그것은 위험할 거예요. 제5장 최후의 도주. 말을 이용할 거예요. 지현이 설명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그 말은 박동현의 것이었어요. 그는 이 지역의 모든 오솔길을 알고 있을 거예요. 성민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게 우리 계획이에요? 말을 타고 도망치는 거요? 더 좋은 계획이 있어요? 지현이 물었다. 장태원의 사람들은 모든 도로를 막고 있어요. 그들은 자동차를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오토바이를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을 타고 숲을 통과한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를 따라잡지 못할 거예요. 미영은 불안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우리 셋 모두 타고 갈 수는 없어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내가 증거를 가지고 갈게요. 당신들 둘은 여기 머물러요. 안 돼요. 미영이 항의했다. 너무 위험해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지현이 주장했다. 나는 말을 탈 줄 알아요. 내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내게 승마를 가르쳤어요. 게다가 그 말은 나를 알아요. 내가 그를 구했어요. 성민은 지도를 펼쳤다. 검사는 북쪽 고속도로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녀는 2시간 안에 안동에 도착할 거예요. 당신은 그녀를 이 지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는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이것은 장태원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할 경로예요. 지현은 빠르게 계획을 세웠다. 성민은 검색에 전화해 새로운 만남의 장소를 알릴 것이다. 미영은 증거의 복사본을 만들어 백업으로 보관할 것이다. 그리고 지현은 말을 타고 북쪽으로 향할 것이다. 숲을 통과해 검사를 만나기 위해. 당신은 분산을 만들 수 있나요? 지현이 성민에게 물었다. 장태원의 사람들이 다른 방향을 보게 할 무언가요? 성민은 잠시 생각했다. 마을 반대편에 있는 내 진료소에 불을 지를 수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주의를 돌릴 거예요. 계획이 세워졌다. 지현은 방수 가방에 증거를 담고 어깨에 걸쳤다. 그리고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눴다. 조심해요. 미영이 속삭였다. 지현을 꽉 안으며. 당신도요. 지현이 대답했다. 이것이 끝나면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볼 거예요. 성민은 지현에게 휴대용 라디오를 건넸다. 내가 진료소에 도착하면 신호를 보낼게요. 그때 출발하세요. 지현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반각간 벽에 기대어.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10분 후 라디오에서 성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비됐어요. 30초 안에 시작될 거예요. 멀리서 갑자기 불빛이 밤하늘을 밝혔다. 화염이 성민의 진료소 지붕에서 치솟았다. 그것은 눈길을 끄는 광경이었고 효과적이었다. 지현은 장태원의 사람들이 불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손전등 불빛이 마을 쪽으로 움직였다. 이것이 그녀의 기회였다. 그녀는 울타리로 달려가 말에게 다가갔다. 동물은 불안해 보였지만 그녀의 접근을 허락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목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리는 함께 이것을 할 거야. 당신의 주인을 위해 나를 도와줘. 안장 없이 지현은 말 위로 올라탔다. 그녀는 잠깐 균형을 잡기 위해 몸을 조정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다. 밤의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먼저 들판을 가로질러 달렸고 그 후 숲으로 들어갔다. 나뭇가지들이 지현의 얼굴을 핥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말은 놀라울 정도로 길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이 여정을 전에도 수없이 했던 것처럼. 아마도 그는 박동현과 함께 이 길을 여러 번 다녔을 것이다. 불행히도 그들의 탈출은 눈에 띄지 않지 않았다.
장태원의 사람들 중 한 명이 말이 달려가는 것을 보았고 경보를 울렸다. 곧 지현은 그들의 뒤에서 차량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그녀와 평행하게 그녀를 차단하려고 시도하며 더 빨리 그녀는 말에게 속삭였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동물은 그녀의 긴급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 속도를 올리며 그들은 숲속 깊이 들어갔고 차량이 따라올 수 없는 좁은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지현은 추격자들이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마도 다른 지점에서 그녀를 차단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녀는 옳았다. 숲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멀리 도로 위에 세워진 차량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봉쇄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방향을 바꿔야 했다. 동쪽으로 계획된 루트에서 벗어나. 함께 해보자, 친구. 그녀는 말에게 속삭였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해. 그들은 계속해서 움직였다. 월광에 의존하며 숲이 조금씩 사라지고 불규칙한 지형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절벽 가장자리에 도달했다. 아래로는 급경사와 바위 투성이 계곡이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며 지현은 그들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뒤에서는 장태원의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고 양쪽에는 너무 험한 지형이 있었다. 그들은 계속 전진해야 했다. 아래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 그녀는 다짐했다. 말의 갈기를 꽉 쥐며. 그들은 조심스럽게 급경사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현은 말이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것은 위험했지만 그들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들의 뒤에서 그녀는 추격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절반쯤 내려왔을 때 재앙이 일어났다. 느슨한 바위가 말의 발 아래에서 미끄러졌고 그들은 균형을 잃었다. 지현은 비명을 질렀지만 말은 놀라운 순발력으로 회복했다. 옆으로 건너뛰어 더 단단한 지면을 찾았다. 그러나 그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방수 가방이 그녀의 어깨에서 미끄러져 계곡으로 떨어졌다. 안 돼! 지현이 외쳤다. 손을 뻗어 잡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 모든 희생이 헛되었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가방은 아래 어두운 계곡에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후퇴할 시간은 없었다. 추격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뒤에 있었다. 그녀는 계속 전진해야 했다. 지금은 빈손으로. 마침내 계곡의 바닥에 도달했을 때 지현은 잠시 말에게 휴식을 주었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느꼈다.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았다. 그녀는 미영을 생각했다. 그들이 만든 복사본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있지 않았다. 그리고 검사는 30분 안에 만남의 장소에 도착할 것이다. 갑자기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USB 드라이브였다. 그녀가 증거를 가방에 넣기 전에 미영이 그녀에게 준 백업 복사본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희망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다시 불타올랐다.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말에게 다시 올라탔다.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차서 가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만날 약속이 있어. 그들은 계곡을 따라 달렸다. 이제 추격자들보다 앞서 있었다. 앞으로 지현은 도로의 불빛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검사를 만나기로 한 고속도로였다. 그들은 거의 도착했다. 제6장 정의의 승리 고속도로가 가까워지면서 지현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말에게 속삭였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동물은 그녀의 말에 응답하듯 속도를 올렸다. 그의 발굽이 땅을 강하게 두드리며 어두운 고속도로에 도달했을 때 지현은 약속된 만남의 장소를 찾아 주위를 살폈다. 성민이 지도에서 표시한 지점은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였다. 그녀는 말을 그 방향으로 인도했다.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며.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휴게소 주차장에 멈춰있는 검은색 세단. 그 옆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정장을 입고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윤서연 검사였다.
서울에서 온 부패 전문 검사 지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것을 해냈다. 하지만 그녀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고 불빛이 도로 위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여러 대의 차량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이제 아니야. 그녀는 절망적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너무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말을 재촉하여 지현은 마지막 힘을 다해 휴게소를 향해 달렸다. 서연은 그녀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분명히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윤 검사님, 지현이 외쳤다. 더 가까이 다가가며 서연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그녀는 지현을 향해 달려왔고 동시에 휴대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 지금 지원이 필요해요. 긴급 상황입니다. 지현이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말에서 내렸다. 그녀의 다리는 길고 고된 승마로 인해 떨렸지만 그녀는 서연에게 달려갔다. 장태원에 대한 증거가 여기 있어요. 그녀는 USB 드라이브를 꺼내며 말했다. 그는 댐 프로젝트를 조작했어요. 안전 규정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위협과 뇌물을 통해 모든 것을 은폐했어요. 서연은 USB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연락한 수의사가 내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당신은 매우 용감해요. 그때 차량들이 휴게소에 도착했다. 그중 첫 번째 차에서 장태원이 내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뒤로 여러 명의 남자들이 그를 따라 나왔다. 그들은 상황을 둘러보았고 지현과 검사를 발견했다. 그녀를 잡아 장태원이 명령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순간적으로 여러 대의 경찰차가 휴게소에 들어섰고 그들을 둘러쌌다. 경찰이에요. 서연이 지현에게 설명했다. 내가 안동으로 오는 길에 그들에게 연락했어요. 당신 친구 성민이 내게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어요. 장태원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그는 후퇴하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이미 그와 그의 부하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장태원, 서연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부패, 뇌물, 협박, 그리고 여러 다른 혐의로요. 장태원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감 없는 소리였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나는 이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업가요. 내 변호사들이 당신의 허약한 사건을 산산조각 낼 거예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것은 따뜻함이 없는 미소였다. 우리가 보유한 증거에 대해 들어보세요, 장씨. 그녀는 USB 드라이브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는 당신의 사무실과 집을 수색할 영장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박동현에게 한 일에 대해서도 알아요. 장태원의 눈이 넓어졌다. 그는 갑자기 지친 노인처럼 보였다. 그의 권력의 환상이 무너지면서 경찰관들이 장태원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하는 동안 지현은 말에게로 돌아갔다. 동물은 평화롭게 서 있었고 마치 그의 임무가 완수된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고마워. 그녀는 속삭였다. 우리는 그것을 해냈어. 이튿날 아침 안동은 완전히 다른 마을이 되었다. 장태원의 체포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그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가 그들을 어떻게 위협했는지, 그들의 땅을 어떻게 빼앗았는지, 그들의 삶을 어떻게 통제했는지. 지현, 미영, 그리고 성민은 마을 카페에 모였다. 사건의 여파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정부는 댐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할 거래요. 미영이 말했다. 그들은 이번에는 그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할 거예요. 안전하고 합법적으로요. 그리고 박동현에 대해서는 지현이 물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실종된 남자를 걱정하고 있었다. 성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그에 대한 소식은 없어요. 하지만 경찰이 계속 수색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을 찾아낼 거예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연이 카페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들의 테이블로 와서 앉았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장태원은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그는 한때 철천지원수였던 여러 정부 관리들도 연루시켰어요. 이것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패 사건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박동현에 대해서는 지현이 물었다. 서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우리는 그를 찾았어요. 그는 살아있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숨어 있었어요. 멀리 제주도에요. 그는 증거를 모으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집중했어요.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말이 당신에게 이끌렸다는 것을 알고 놀랐어요. 지현 씨. 그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해요. 지현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찼다. 이 모든 것이 그럴 가치가 있었다. 며칠 후 지현은 말을 돌보고 있었을 때 방문객이 왔다. 그는 보통의 모습을 한 중년 남성이었지만 그의 눈은 과거의 고통과 새로운 희망의 혼합을 보여주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에게 다가갔다. 동물은 즉시 반응했다. 흥분하여 울부짖으며. 기다렸어. 내 친구 박동현이 말했다. 말에 이 말을 쓰다듬으며. 그는 지현에게로 돌아섰다. 당신에게 감사드릴 방법이 없네요. 당신은 단지 내 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를 구했어요. 지현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용기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박씨. 당신은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나는 단지 그 일을 끝냈을 뿐이에요. 그들 뒤에서 말이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다. 마치 그 역시 동의하는 것처럼. 몇 주 후 안동은 치유되기 시작했다. 장태원의 영향력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댐 프로젝트는 계속되었지만 이번에는 적절한 안전조치와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지현은 호수 근처 그녀의 오두막 현관에 앉아 있었다. 서쪽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옆에는 박동현이 있었고 말은 근처 초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가끔은 동현이 말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밝은 빛이 비춰요. 당신이 그 밤에 호수로 가지 않았다면 장태원은 여전히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있을 거예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이 진실을 위해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내가 싸울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햇빛이 호수 표면에서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며. 때로는 한 사람의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때로는 작은 선택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안동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현과 동현은 말과 함께 그들이 가진 새로운 자유로운 삶을 최대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임파임타 히스토리아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현과 동현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감동시켰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저희는 비슷하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담긴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